을 정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회 제2차 정례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84억 9,838만 3천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 운영경비 0.00%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 구면은 2022년도 당초예산 769억 4,658만 2천원보다 15억 5,180만 1천원이 증액돼 784억 9,83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억 6,588만 2천원이 증액된 424억 2,6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돌보기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중식비, 각종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에서 303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424만원이 증액된 27억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체 사업으로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검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3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6,0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응급 상황 모니터링, 안전 확인 및 대응 조치, 사후 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1억 8,4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명절수당 수행 인력 여비로 1,2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운영입니다.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AI 스피커 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사항 발생 시 출동 신고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4,50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4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단말기 30대 설치비로 도비 100%로 7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 사업은 저소득 노인가정 세대 지원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어르신 행복찾기 지원 사업은 장애 등록이 안 된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을 통한 노인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 선용 장려사업 폐지로 862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을 예절학습당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대한노인의 함양군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3,000원 이상액된 2억 1,5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비,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비, 경로당 냉난방비 구입비로 전년 대비 8,096만 원 이상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부식비, 개보수비, 운영물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9,914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사업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5개소에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95만 7천 원이 감액된 72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이상액된 3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청년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창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여가그가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2,3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의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5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임의용 바우처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임의용 바우처를 지원하여 임의용 서비스 제공으로 이성적이고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분기별 2만 5천 원씩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 이용 부담금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4만 6천 원이 감액된 64억 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9개소 중 정부 미지원 시설 2개소에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과 31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노인복지시설 관리실태 지도여비,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장기요양기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된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간 73개소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확충 CCTV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시설 내 CCTV 설치를 통해 종사자 및 입소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맹칭 공모 시상금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용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 8,416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936만 6천원이 감액된 13억 2,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관리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 비용으로 전년 대비 2,872만원이 정액된 5,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정액사원은 구족 공설묘지 정비사업과 장사시설 수거계획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하장장려 지원사업입니다. 하장장려금 지원으로 유족 부당 경감 및 장려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정액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 동절기 및 반찬 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사업과 여성자원봉사실 수순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08만원이 정액된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지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1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직장 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건절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성폭력 건절 행사 운영,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센터 지원 등으로 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성인지 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36만원이 정액된 5억 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 부당경감 도모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 도모를 위해 산전산후 요양비, 직업훈련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와 안전적인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 생활 교육, 한국어 교육, 다문화 자녀 언어 발달 지원,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4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입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상담, 교육,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 고립 방지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동물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인턴 인건비, 원어민 강사수당, 특수시책 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사업입니다. 양육 돌보미 활동비 지원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명절맞이 문화행사, 생활소품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육성 자체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기능 자격 취득 훈련비 지원,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다문화 주간 기념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로 지역 대비 전년 대비 1억이 정액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부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부직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86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2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077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9,8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1,8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국비 사업에서 포함된 사업이었지만 별도 세부 사업으로 올해 분리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비, 경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자체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비, 보육수당 및 학예 휴가비로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부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810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3,3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42만 1천 원이 정액된 12억 5,6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51만 원이 정액된 8억 1,0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평가 인정 유지 어린이집 교재 교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3만 4천 원이 정액된 6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의 규모 및 정원 충족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면지역 차량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당 운영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당 활동비, 컨설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 및 추가 지원 사업으로 2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평가 인정을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로 월 3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0세에서 2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 영아에게 월 35만 원을 부모에게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9,092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1,5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병원 진료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야간 및 휴일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복지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 지원 및 시설 아동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소독청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회의수당, 홍보비 및 가정위탁 세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급식 지원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 중 충식 제공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52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사업 운영비입니다. 지자체 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228만 3천 원이 감액된 12억 3,9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로 14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9,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과 입양기간 알선 비용 지원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1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법무직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비 및 여비로 6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분리하여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748만 8천 원이 감액된 7,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억 9,9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명절수당과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실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태소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태소 및 가정위탁 종결되는 아동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및 요보호 아동으로 상위학교 입학자 임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 명절 격려금 지원, 1인 1자격 받기,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조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이연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함양, 거창, 합천을 가달하는 거창 사무소가 개설되어 피해 아동 가정의 접근성을 높여 사건 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집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60개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종료 아동에게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 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피해 아동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용품 구입비로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0세에서 2회 학대 피해 아동 보호가정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가정 방문 시 물품 구입비 및 서비스 연계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전용 차량 운영입니다. 전용 차량 보험료 등 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함께 돌봄센터 관리비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2023년 7월 개소 예정인 나함께 돌봄센터 관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으로 2억 7,6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지원 서비스 지원 드림 스타터 지원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 여건과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4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 스타터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명절수당, 직무보조수당, 가족수당 지원금으로 1,6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로 6,8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는
영아, 아동, 여성,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과 하장 장려, 장기 수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강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3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302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해가지고 27억 887만 원이네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2억 4,424만 원이 정의됐다, 그죠? 네. 주요 정액 사유가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수당에 선임 생활지원사 수당 및 시간예수당 2,800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선임수당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지원사 한 명이 16명을 관리하고 그 생활지원사들이 또 그 팀이 또 있어가지고 이 생활관리사를 지원하는 한 명을 책임자를 두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7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7만 원씩? 네,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16명에. 네.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에 1억 494만 6천 원이네요.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4,054만 7천 원이 정액됐네요. 네. 여기에 사업 내용이 AI 스피커 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신고 연계하여 가지고 119 안전센터와 ADT 캡스를 이용한다, 그죠? 여기에 그 케어 매니저의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재 이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내년에는 30명이 추가가 돼서 330명이 될 건데, 이 케어 매니저 3명이 이제 100명이 정도, 그죠? 내년에 110명 정도를 케어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정 방문을 하루에 5가정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AI 기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또 이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잘못 만져가지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르신의 안전도 확인하고, 그래서 1인당 하루에 5가구를 방문하면서 기기도 봐드리고, 어르신들이 불편사항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피커에 이제 이 기기에서 어르신들의 움직임도 가는 그 감지 센서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몇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그게 이제 우리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이 어르신이 혹시 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출동하고 캐스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케어 매니저입니다. 인건비가 그 9,540만 원 하고 출장료비 밑에 네네. 출장료비가 내는 요 3명에 504만 원이네요. 네네. 여기 이제 포함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여비가 월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분들이 자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5억 1,456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및 자녀의 학습 강화를 위한 국도 며칠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7,636만 원이 적입됐다 그죠? 네. 적입된 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를 받는 아동이 한 17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올해까지는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 일반 저소득은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구분이 없이 전부 다 2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 예. 아니, 여기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네, 아동 네. 양육비 지원에 이제 월 20만 원인데 네네, 20만 원 나갑니다. 조선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 양육비는 아동 양육비도 같다고 해. 20만 원씩. 아, 22만 원 있고 조선 거기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아니 320페이지. 20? 예. 이 구분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선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 양육비에 월 5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아, 이거는 그 한부모 가정 지원비 양육비는 20만 원 주고 네. 그 추가로 더 드는 추가로 더 드는 거예요? 예. 아직 젊은 세대니까 좀 예, 지급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뭐 사업비도 대부분 보면 국토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여러모로 일이 광활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영유아하고 요즘 다문화라는 말을 쓰긴 쓰죠. 네. 뭐 용어에 뭐 찬반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뭐 국토비 지원보다 우리 지자체 경비로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그 질의하기 전에 316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공설 자연 장지 조성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질의합니다. 장지 조성 사업 중에 혹시 화장장은 포함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겠네, 그죠?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장장은 아직 저희가 뭐 계획은 없고요. 사실 지금 거창에서 거창 군수님 1호 공약이 화장장 건립이랍니다. 그래서 그 거창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양 산청은 아니고 함양 합천 거창 이렇게 권역으로 하나를 추진하자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참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사후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자기 마을이 하겠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하기는 모양새가 그렇지만 국민적 이슈거리고 관심거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앞대에 볼 때 지곡 쪽에 장지에 우리 군으로 표립된 필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저희가 그 화장장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 기부 채널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안에.
그 안에 기부 체납을 이제 하장장을 지을 목적으로 그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 추진을 하다가 국비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주민의 반대로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지국 주민들 한 2개 마을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지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그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운영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그거는 확실히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장지가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이제 사업의 차질이 생겨서 그 내운영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그 이 운영 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뭐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모든 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 대안은 없습니다. 역시 주변에 또 피해를 본다면 볼 수 있는 인근 마을의 네. 의견이 제일 먼저 청취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수렴을 하고 국민적 여론을 봐야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그 주민들은 인센티브 달라는 요구 사항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기능 자격 취득 훈련비하고 축하금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기로 보면 예산 편성된 게 12분이 훈련비고 축하금은 10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같이 맞춰주는 게 안 맞습니까? 뭐 12분 중에 2분은 못 딸 가능성을 보고 한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 아무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저희가 결혼 이민자 기능취득 훈련비는 좀 사업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하는 게 올해 10명을 지원했거든요. 예. 거의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증을 땁니다. 요양보호사를 따면 취업이 바로 되니까. 물론 탄력적으로 뭐 관리할 걸로 사료되지만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맞춰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339페이지 보면 33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중간 부분에 교재 구입비는 10군데고 그죠? 이건 국토비 매칭인데 차량 어린이집은 13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차량은 각 어린이집마다 한 대씩 지원하는 경우 아닙니까? 차량을 2대 지원하는 데도 2대 지원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정원에 따라서 이제 좀 인원이 많은 데는 2대가 지원하고 원생에 따라서 2대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비하고는 교재 차이가 그거는 있네요. 어린이집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원을 하고 차량은 또 운영 안 하는 데도 있고 2대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숫자가 틀려서 한번 본 거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22년도에는 12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23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 요청한 거는 13대인데 이건 어떻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글이 따라 그런가? 이거는 일단 저희는 이 국도비 일단 간에시 내려온 대로 했고 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더 충당을 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산 편성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 글이에 거리하고 상관없 산출로 된 거예요. 원생에 따라서 그런 건가? 차량 운영비는 거리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다 각 한 대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유류비도 오르고 했는데 오히려 13대 한 대가 더 늘었는데 예산이 더 감액이 되는 이거는 이제 국도비는 간여시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기 때문에 이 편성했다가 변경 제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간다. 네. 어린이들에게 어쨌거나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네.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보시면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5명, 그죠? 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기관제 근로 등 보수의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간식비를 지원을 하지요. 네네. 여기 지금 생활관리사가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120명입니다. 생활관리사가 20명, 네. 지원사는 사회복지사가 8명이고 생활지원사는 120명입니다. 생활지원사는 120명,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8명. 8명. 내년에 생활지원사가 7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35명은 그러니까 127명하고 내년에 생활지원사 127명하고 사회복지사 8명하고 135명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이렇게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이 총 몇 분 되세요? 이 127명이 어르신들께 그 방문하는 이 사업인데 네. 그러면 127명이 생활지원사를 채용을 하면 돌보는 어르신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1890명 정도 됩니다. 2800? 1890명. 1890명? 예. 1890명인데 127명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890명이고 7명 추가되는 거는 내년에 더 인원이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생활 자꾸 지원사만 늘릴 게 아니고 돌보지 않을 어르신도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네. 그거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이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이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그리 하지 말고 국비를 네. 반납하든 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든 해서 아니 더 부족하면 군비라도 해야죠. 네. 돌볼 어르신이 당연히 많으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이 말씀이라요. 네. 그래서 이 근무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갑니까? 네, 일주일에 이제 일반은 한 번 방문하고 중증은? 또 중증은 주 2회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는요? 전화도 이제 중점은 이제 매일 하는 거고 방문 주 2회 방문 주 2회 일반은 주 1회 방문에 주 2회 전화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 5시간 근무합니까? 네, 그 정도 합니다. 4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몇 시에서 몇 시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가시는 분들 여러 명이 계시니까 그 시간은 자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 가세요? 몇 분을 모시냐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하루에 이제 한 분이 한 16명씩 관리를 하거든요. 한 달에? 예, 16명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매달? 때문에 예. 그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6명 관리하는 자기 담당 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주 2회 방문, 주 1회 방문 전화는 수시로 하고 그렇게 돼 그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지만 쓰면 일찍 쓰고 이제 되도록이면 시간을 오전하고 점심시간까지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다 이제 예비도 주고 뭐 간식비도 주고 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 채용은 어떤 방법을 해요? 만약에 결혼이 되면 채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공개 채용합니다. 그 공고를 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하고 공고를 내 가지고 접수 받아 가지고 심사를 봐서 면접 심사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근무하는 그 생활 지원사에 대해서 조금 여론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정말로 생활 그것도 봅니까? 소득도 가정 그 소득도 봐요. 소득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그 면접 보면서 점수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점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만일에 가점이 이제 동점이 될 때는 저소득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자격증은요? 자격증은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됩니다. 필수가? 네. 뭐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 그 자격증은?
이제 그 있으면 우대를 합니다. 필수적인 필수 그건 아니고. 필수가 그럼 운전면허증입니까? 네네. 그거는 진짜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채용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그 나이는요? 몇 살까지 하세요? 나이는 저희가 64세 이하, 65세 넘어가면 못 하는 걸로. 요일은. 65세까지네 그러면. 네, 그 넘어가면 이제 그만둬야 되네요. 네네. 일단 이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305페이지에 그 인건비 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사업에 그 인건비하고 뒤에 306페이지에 명절수당, 수행 인력수당 중간에 네. 요 같은 사람을 이 명절수당, 수행 인력 여비를 주는 거죠. 네. 이 사람 어디에 근무해요? 지금 우리 기관단체 청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네. 아니 그 지금 생활지원사들 근무하는 사무실 외에 그 생활지원사들은 3층에 있고요. 2층에? 예, 2층에 있습니다. 그게 혼자 있어요? ICT하고 해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노인회관 3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800만 원 갖고 어떻게 무슨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노인회관 3층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교육실하고 그냥 작은 소회의실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회의할 때 2층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해서 그 칸막이를 없애고 강당처럼 만들면서 빔 프로젝터하고 또 뭐 다른 방송 장비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800만 원 갖고 됩니까? 내가 하도 예산 편인지 예산액이 작아서 건들면 몇 천만 원 되던데 1,800만 원 갖고 뭐 하시겠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칸막이 제거하고 노인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제 스피커하고 방송 장비하고 그 이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1,8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이라 해서 이거 갖고 되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기고요. 310페이지에 네. 경로당 부식비 하단에 네, 이게 이제 정액이 곱하기 2로 됐거든요. 네네. 2억 5,500만 원 지원하다가 5억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그냥 그 혈관 그 급식 도우미가 없어지고 네네. 여기에다가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409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이 경로당에 인원이 있는 데가 어느 경로당입니까? 저희 한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그건 몇 있습니다. 명이나 돼요? 1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100명? 있습니다. 네. 그래 내가 보니까 차등 지원을 하기에 네. 그러면 80인 초과에 들어가면 월 7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던데 네네. 그럼 80명 초과되는 경로당이 몇 개 소나 돼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데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돼요? 네. 그게 주로 많습니까?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데가 지금 10명에서 20명 이하입니다. 많은 데가.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 급식 도우미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요구사항은 없고요. 급식 도우미 폐지하는 거는 읍면 순방 때도 거의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 폐지할 때도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많이 했거든요. 그 노인회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부식비를 올렸습니다. 부식비를 뭐 곱하기 2로 올려서 뭐 불평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부식비 사용할 때 네. 카드 지금 사용하지요? 네, 체크카드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 불편함이 많다 하던데 그것도 지도를 좀 자세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영 불편하대요. 하여튼 부식비 정액한 거는 참 잘 하셨습니다. 일단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로. 잠시 후에 다시 예.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0페이지 하단부
예,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생활 가정이 5개입니까? 네. 현재. 네. 그러면 그 23년도에 관리할 시설이 5군데. 네. 올해까지는 한 개수가 폐지됐다는데 그럼 6개였어요? 네. 6군데였어요? 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럼 30만 원씩 네. 지원해서 이거 몇 분씩 거주합니까? 뭐 두세 분씩 되는가요? 거의 5명, 6명. 6명씩 네, 그 정도입니다. 예. 어디 어디입니까? 5군데가? 함양읍에 하수락 마을 한 군데 있고요. 항수라, 하수락. 하수락, 마천의 그 당흥마을, 서상의 복동마을, 항상. 지곡 공배마을, 휴천의 곰바실. 그 서로 갈등은 없습니까? 어른들끼리.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이게 또 전에 20거리가 되고 했었거든. 네, 서로 맞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고 네. 해서 어쨌든 30만 원 가지고 뭐 어림도 없지만은 이게 또 공동생활 가정에 그냥 30만 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 냉난방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네, 따로 뭐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혹시 이제 개보수비 있을 때는 이제 수시로 있을 때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저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관리는 그 읍면에 맡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마을 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고, 이장님께서? 예,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다 이제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자택에도 계시다가 공동시설에도 예,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집에 가셨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관리하는 게 네. 맞긴 하겠다, 그죠? 네,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의 방향이 있으면 또 네. 지원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은 우리 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에 그 처우 개선 해가지고 80만 원 12개월 곱하기 6명 돼 있죠, 그죠? 네. 예, 이거는 지금 그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저희 이런 거에 이제 임금비는 딱 호봉에 맞춰서 딱 나가는 거고 이제 명절 수당하고 뭐 가족 수당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 6명한테 네, 매월 80만 원씩 준다고요. 네. 이 80만 원 다는 아니고 그냥 평균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냥 6명에 80만 원이 돼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뭐 군청 내 고무직이 한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처우 개선비 등 수당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나요? 이거는 국비에서 이렇게 그 지원해주라는 기준이 따로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줘서 우리 군비로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80만 원을 전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 이제 가족 인원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주민 행복과 소관 그 인력 있죠. 우리 가족 지원센터부터 뭐 노인 시니어 클럽 뭐 청소년 상담센터 쭉 있죠. 네, 그 아이돌홈이나 어린이집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의 그 인건비 산정 세부 내역을 갖다가 좀 마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직 하는 그 잠깐만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기준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311페이지에 상단에 노인 일자리, 해마다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항상 지적도 하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내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수행 기간은 선정을 했지요. 네, 했습니다. 네, 4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1회 노인 종합재가센터하고 상림재가 노인복지센터, 지리산 노인 통합지원센터, 함양 시니어클럽 그렇게 내가 올해하고 똑같네, 매년.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네, 거기에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없죠. 네, 네. 그럼 몇 개 기관에 접수가 들어왔던 거요? 4개 기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4개 기간. 네, 네. 그래, 다른 기관도 좀 들어와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딱 맞춤형으로 4개 기관만 계속 들어오고, 그 노인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더만, 그만 노인회에서도 안 연락하고, 네, 그러면 이제 4개 기관이 들어와서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이제 1, 2, 4등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배정. 사업비 배정은 일단 자기 본인들 신청량도 있고, 예, 있고, 자기들이 인력 관리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고,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신청 자체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참여자가 지금 2개 보태보니까 한 1,779명, 1,800명 가까이 네네,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접수를 이제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수행기간 이 4개에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네. 뭐 중앙이나 도나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적되는 이 4개 기관에서 다 지적이 됐습니까? 아무도 지적된 데가 없어요? 4개 기관에서 저희가 뭐 우리 자체 감사도 했고, 도에서도 왔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개가 이제 4개 기관에 지적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다른 세 군데는 한 개 이상 지적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소에서 한 군데는 빠지고 네네. 3개소는 지적이 됐는데, 네. 그러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도 이 점수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점수가 낮지요? 예, 예. 거기서 그러면- 마이너스를, 감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비 배분할 때도 차등해야 안 됩니까? 지적이 된 기간에는? 네, 했습니다. 그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그거를 서면으로 줄랍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야 할 거라요? 저희가 감점 부분 그거는 저희가 그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받은 거 하고 그래서 감점을 시킨 거 하고 그런 걸 정리해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70억을 가지고 4개 기간에 배분한 네, 예산액까지 네, 그러겠습니다. 뭐 잘 하셨겠지만 네, 저희 또 직영하는 게 이제 읍면에서 직영하는 게 좀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참여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지요. 저희가 나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 관리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 기반 시설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70억에서 80억, 90억까지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70억 정도 갖고 하겠구만도 일단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작년에도 안 그래도 한 군데 소행기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여튼 지도를 좀 잘 하시고 말씀 없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312페이지 시니어 클럽. 네. 시니어 클럽 이거 이제 3억 3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좀 사업 내역 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게 5년간 우리가 계약을 했죠. 예, 예. 이거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어때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 수는 잠시만요. 한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5개 사업단 예, 잘 예. 운영이 됩니까?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 뭐 시니어 손맛, 시니어 팜도 있고 뭐 이제 기관에 나가는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뭐 또 공익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혹시 가서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그거랑 같이 네. 여기서 뭐 생방송 나가니까 네, 같이 지적사항하고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주고 15개 사업단 운영 현황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344페이지 마지막으로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에도 한 14억 7,9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정원이 7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36명이라요. 네.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현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해널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현원에 따라서 네. 이 75명을 맞출 수가 없는 것 같다, 그죠? 네, 지금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뭐 방안을 강구하긴 하는데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동도 데리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동 태어나는 아동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불우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원이 되면 참 좋으련만 다 잘 산다 소리가 문제가 없다 소리인지 몰라도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요. 예, 예. 타 시군의 사람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전체로 좀 볼 수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6명에 따른 그 직원이 33명이 돼요. 네, 네. 그러면 그것도 36명에 대한 직원 수가 3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75명 되면 더 채용을 해야 네, 되죠. 종사자가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성민보육원은 운영을 잘 하고는 있는데 정원이 좀 불우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입소를 해서 정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네.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뭐 지역 아동센터하고 그런데 다 나가서 혹시 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있기는 있을 낀데 네, 네. 그죠? 그것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주민행복과는 맹시월 네, 맹시월이 뭐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곤술 자연상지 조성하고 가족센터 건립 때문에 그 맹시월을 한 37억 7천만 원 정도 6건을 맹시월을 하래요. 네,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주민행복과 거는 네. 그렇지만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좀 더 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맹시월을 매년 좀 줄여 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 제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연중 그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이렇게 가동하나요? 이제 공익형 이제 우리 사회 공익형은 보통 어르신들은 10개월 참여를 합니다. 아, 10개월 참여를 네, 하고. 10개월 참여하고 이제 11개월 참여하는 사회 서비스형도 있고 이제 10개월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저희가 경로당 청소 같은 거 하고 그 한 27만 원을 받습니다. 월 27만 원 받고 다르신 분들은 이제 각각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환경 정화, 읍면에서 하는 거는 거의 지역 환경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 때문에 네. 그 노인 일자리 갖다 농분기에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참 농촌 일속이 어떠하나 그 부족한데 또 그 노인 일자리 때문에 진짜 농동에는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이제 양파 캘 때 하고 그때 바쁠 때는 이제 쉬고 있습니다. 예, 꼭 그 네. 농번기에는 노인 일자리를 중단해가지고 그 농촌 일손 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